내 형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 형제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전혀 모르는 낯선 노인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밖에서는 인자한 할머니, 남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사는 지영 씨.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영 씨는 명절이 싫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절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요. 명절이 데려오는 그 시간이 싫은 겁니다. 지난 명절, 동생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자. 오늘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동생과 얼굴을 마주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지영 씨의 목소리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양은 사라지고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던 지영 씨가 딱 한 사람, 남동생 앞에서는 50년 전에 그 철없던 아이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환갑이 넘어서도 형제 앞에만 서면 이렇게 유치하고 초라해지는 걸까요? 처음 몇 분은 괜찮습니다. 안부도 묻고 건강 얘기도 하고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하는 일상의 이야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누나는 옛날부터 말이야. 그 말은 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영 씨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도 그 아이야. 너는 늘 그랬고 지금도 그래. 동생은 웃자고 한 말이라고 하지만 지영 씨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건 70대의 지영 씨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는 말 속에 갇혀 있던 그때의 어린 지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 왜일까요? 우리는 형제를 마주할 때 지금의 그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얼굴 위에 과거의 시간들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 눈앞의 노인이 아직도 그때 그 시간 속의 아이라고 말이죠. 지영 씨가 화를 낸 건 지금의 늙은 동생일까요? 아니면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때의 동생일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동생도 늙었습니다. 약해지고 아프고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내 형제는 죽고 지금 내 앞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닙니다. 형제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형제를 지금의 사람으로 처음 만나보겠다는 가장 따뜻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왜 형제 앞에서만 유독 작아질까요? 왜 어떤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어린아이처럼 폭발할까요? 성격이 못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성실해서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 즉 감정의 납치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뇌가 작동하기도 전에 감정의 뇌가 주도권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형제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세 가지 생존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첫째는 자동 복원입니다. 뇌는 효율을 좋아합니다. 형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뇌는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지 않고 저장된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꺼냅니다. 아, 이 사람 알아? 그때 그 아이,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통째로 불러옵니다.
지금의 얼굴 위에 내 기억 속의 그 아이를 겹쳐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 기억의 가시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나쁜 기억을 더 날카롭게 보관합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이죠. 사건의 디테일은 흐릿해져도 그때 느꼈던 서운함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투, 특유의 호흡 같은 작은 신호가 가시처럼 튀어나와 당신의 살점을 찌릅니다. 동생은 그저 옛날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당신의 몸은 30년 전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셋째는 현재와 과거의 혼동입니다. 지금 동생이 한 말은 고작 일만큼의 잘못인데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서운함 굴을 더해 10으로 폭발합니다. 당신은 지금 70대 동생 앞에 앉아 있지만 당신의 뇌는 20대의 동생, 30대의 동생, 40대의 동생과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너무 성실하게 과거를 복원해버리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바뀝니다. 이 자동 복원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조선의 선비 정약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천 리 떨어져서야 비로소 형제라는 존재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분형, 즉 내 몸에서 갈라져 나온 형상이라 부르며 아꼈지만 동시에 아주 차가운 진리를 덧붙입니다.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독립된 인격체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다루려 하지 마라. 익숙함은 예의를 지우고 예의가 사라진 자리엔 상처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낯선 처방 하나를 내놓습니다. 바로 상, 경, 여, 빈. 오늘 처음 만난 귀한 손님처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어떻게 남대하듯 하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싸우게 합니다. 내 기억 속의 모습으로 상대를 고정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태도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손님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뇌는 과거 데이터를 뒤지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내가 이겼어야 했던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눈앞의 표정과 목소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를 귀하게 대접하는 순간 뇌가 습관적으로 켜던 과거의 비상벨이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이제 지영 씨는 거창한 화해 대신 뇌 회로를 살짝 수정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 1은 마음속 호칭 바꾸기입니다. 동생이라는 단어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지영 씨는 속으로 부릅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손님, 혹은 땡땡씨. 이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뇌가 과거의 감정 서랍을 열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실험 2는 판정 대신 질문하기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러니?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지영 씨는 판사 노릇을 그만둡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자꾸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네. 내 마음은 그때 어땠니? 이 한 문장이 싸움으로 가던 길을 대화로 돌려놓습니다. 실험 3은 첫 10분의 규칙입니다. 명절에 만난 첫 10분 동안은 절대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안부만 묻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였니? 이 질문들은 우리를 과거의 늪에서 건져내 현재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줍니다. 동생이 습관처럼 툭 내뱉습니다. 옛날부터 누나는 말이야. 지영 씨의 뇌가 분노를 복원하려는 찰나.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읊조립니다. 오늘 처음 온 손님이다. 그 찰나의 멈춤이 기적을 만듭니다. 6개월 뒤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고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지 몰라도 싸움이 번지는 횟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과거를 고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픈 기억들을 기억의 박물관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박물관은 가끔 들러보는 곳이지 살아야 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내 형제는 춥고 낯선 노인이 서 있다. 이 말은 추억 속의 어린 동생을 편안히 보내주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오늘의 노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가장 우아한 결별이자 환대입니다. 형제 앞에서 감정이 치솟을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분리하십시오. 과거 회로가 켜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십시오. 손님처럼 대하는 품격 있는 거리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셋째, 피하십시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잠시 화장실로 가 숨을 고르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형제는 내가 선택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유령과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것인가? 오늘 처음 만난 손님에게 따뜻한 찻잔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명절은,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큰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